안녕하세요. 지금은 2단원을 배울 차례입니다. 매체라는 단원을 학습하려고 보니까 아날로그식으로 수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PPT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매체 자료에 담긴 필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면서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이 몇 개 올려놓은 영상에서 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매체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매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필자는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지 그 의견이 적절한지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의 특성이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표현 방식도 매우 다양할 텐데 다양한 표현 방식이 적절한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매체를 한번 비판적으로 수용해 보는 눈을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땡땡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상에서 나왔듯이 정보를 담는 그릇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 정보가 들어있고 그걸 전달하는 도구는 우리가 매체라고 부르죠. 매체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다라고 배웠는데 우리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물을 만들어서 독자랑 의사소통을 하는 매체는 인쇄매체라고 부르고요. 그 밖에도 전파를 통해서 영상 혹은 음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사소통하는 매체는 방송 매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가지 종류, 누리집, 홈페이지의 순 우리말인 누리집, 그 다음에 개인 블로그, 그 다음에 SNS와 같은 누리 소통망을 가지고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통신 매체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높아지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보가 무슨성과 무슨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보가 과연 보편 타당한 건지 그리고 믿을 만한 건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시옷이응적이거나 시옷한 정보가 쉽게 퍼진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돈을 밝히는 상업적인 그리고 선정적인 그 다음에 저속한 정보가 쉽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를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어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자세를 지녀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광고 묵념을 한 편 볼 텐데요. 어떤 제작 의도가 숨어 있는지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잘 봤나요? 지금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나요? 묵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자막에 무엇을 활용하고 있냐면 빈칸을 조금 넣어가지고 독자들이 조금 궁금증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해내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다라는 광고 문구를 내레이션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제작 의도와 어떤 표현 방식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작 의도, 지나친 무엇을 자제해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무엇해라 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자제하라고 하고 있나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 무엇하라고 했냐면 소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는 분위기들은 요즘 가족들과 식사 자리나
심지어 여기에서는 데이트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자리에서, 막 상대방의 결혼식 자리에서 막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타인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공익광고로 전달해주고 있어요. 네, 아까 조금 설명했던 것처럼 표현 방식을 조금 볼까요? 자막에 무엇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네, 빈칸을 넣어가지고 대화, 가족, 열정, 관심 이런 빈칸을 채워보도록 조금 상상력을 유도해내고 있고요. 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뭐 하는 모습에 비유했다. 묵념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을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이 미치는 악영향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네,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상황 반복을 하는 이유는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면을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스마트폰을 자제했을 때의 좋은 점을 깨닫게 한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대조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문구를 마지막에 제시하였는데요. 무엇으로 제시했냐면 내레이션 처리를 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작 의도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영상 광고를 한번 평가를 해볼 텐데요.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공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스마트폰이 지닌 무궁무진한 장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면을 숨기고 부정적인 측면만 조금 도드라져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편 타당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가. 네, 보편 타당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이치에 맞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믿을 만한지 신뢰로운지 이러한 정보를 제시하였는가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요즘 중독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타당하게 잘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정보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하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가 실린 매체. 지금 이러한 광고는 어떤 매체냐면은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마 이것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매체가 드러낼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 표현 방식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장면에 따라서 광고 문구를 정확하게 제시를 한다거나 배경음악을 사용한다거나 나레이션으로 효과를 처리했는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효과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광고 의도를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인데요. 묵념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스마트폰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아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 광고를 보고서 그런 광고가 잘 만들어진 광고인지 그렇지 않은 광고인지를 잘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활동을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신문 2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 신문 기사에서는 지금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지금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2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문 기사 2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일단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작품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노란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은요, 작품의 제목입니다. 자, 작품의 제목, 그리고 기사를 압축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신문 기사의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냐면 표제입니다. 표제. 표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한다. 1인 가구가 비중이 역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한다라는 조금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는 표제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2번째인데요. 한눈에 봐도 지금 막대 그래프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시각 자료를 넣어가지고 신문 기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 자료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했는데 1인 가구가요.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봤더니 1인 가구의 기준이 지금 여기 2015년 27.2%라고 집계가 되었다. 가장 높은 수치를 지니고 있잖아요. 5년 전 조사, 즉 2010년 지금 조사에서는 23.9%였는데 굉장히 많아졌다. 2인 가구를 넘어섰다라고 봤습니다. 아이고, 안내 문자가 왔네. 네. 그래서 점점점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인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봉채 과장이라는 통계청의 과장의 말을 빌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1인 가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난다 라면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진 요인을 경제활동이 여성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학 가기 때문에 라고 꼽았다고 통계청의 과장의 말을 또 뭐하고 있냐면 인용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해당 그 분야 즉 통계청에서 1인 가구가 높아진 이유를 분석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학 갔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났다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필자의 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혼자 살아요. 10가구 중 10가구 중 두세 곳 2인 가구를 추월했다. 혼자 살아요. 굉장히 조금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무엇을 활용했냐면 표제를 활용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제는 조금 글쓴이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한눈에 봐도 시각 자료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네, 통계 자료를 아까 마찬가지로 2015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되었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고, 네, 인용 자료를 넣어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좀 말고 펜을 한번 써볼까요? 네. 1인 가구의 확산은 혼자 밥 먹고 혼자 보는 나홀로 문화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행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청은 1인 가구가 증가한 원인을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라고 분석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해석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유가 나와 있어요.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나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노인이 늘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원인은 통계청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노명훈 교수의 말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인용할 때 따옴표 2개를 넣어가지고 지금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1인 가구의 확산은 미혼 요인보다는 고령화 요인이 더 크다. 아까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했고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유학 간 거를 꼽았는데 여기에서는 고령화 때문이다. 네, 전체 젊은 연령층으로만 봤을 때는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라고 보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노인 1인 가구랑 여성 1인 가구 증가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1인 가구의 부정적인 고령화 문제를 지금 꼬집었다는 점에서 다른 관점을 취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와 같이 가와 나 신문기사 2개를 동시에 놓고 보았는데요. 필자의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가와 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표제는 2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기사 제목으로 확인을 해보았고 두 번째 시각 자료가 있고 없고로 가와 나의 신문을 또 기사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용 자료도 2개씩 각각 넣어가지고 인용해서 자료를 해석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와 나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냐? 첫 번째는
마지막 문단에서 인용하고 있는 통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성이 경제활동을 참여를 많이 하고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기 때문에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나는 그렇지가 않았죠. 나는요 반박하고 있어요. 심지어 통계청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반박을 하고 있고, 자 미혼 요인보다는 고령화 요인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두 기사가 공통점도 있어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해서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둘 다 인정하지만 정보가 동일하지만 그죠? 신문을 쓰는 기자나 신문사의 관점, 즉 사설에 따라서 내용이 사뭇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습활동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고 한 편을 한번 볼 텐데요. 이것도 지면을 활용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광고 지금 보이시나요? 유명한 작품 피리 부는 소년과 그 다음에 뭉크의 절규 작품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 다른 층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지금 신나게 피리를 불고 있고요. 아래는 그 피리 소리를 굉장히 절규하면서 듣고 있는 광고입니다. 자, 이 광고가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나요? 어떤 의도 때문에 지금 이 광고를 쓰였겠냐.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아마 들려주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리도 자기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타인에게는 그것이 음악이 아닌 소음으로 들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배려하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이 두 그림 조금 낯익지 않나요? 그래서 위아래층 주민을 연상시키는 두 그림을 나열해 가지고 그 피리 부는 소리를 소음으로 듣고 있는 한 층의 사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명화를 위아래로 배치하여서 나에게는 음악이지만 타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이 광고가 아마 잘 그려진 것 같나요? 그러면 이 광고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인쇄 매체는 그 특성상 시각적인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들을 잘 활용해서 매체를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잘 알려져 있는 이 두 그림을 가지고 위아래층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인쇄 매체의 특징을 잘 살렸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절한지 한번 여러분들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댓글 과제 여기서 한번 나갑니다. 자신이 인상 깊게 본 광고 하나를 선택해서 광고 의도랑 표현 방법을 평가해보자라는 학습활동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그 댓글에 다섯 손가락이라는 그 웹툰 광고예요. 웹툰 광고를 가지고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를 평가해보는 댓글 과제를 냈으니까 성실하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볼 텐데요. 인터넷 기사의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맛집, 주방에 가보니 충격. 외식업의 기본은 청결, 손님이 안 보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방에 가보니까 매우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 봐요. 자, 본 내용 보겠습니다. 성공한 외식 사업가인 땡땡씨의 이야기가 주목되고 있는데, 자, 모두 세 곳 음식점 모두가 유명세를 타서 손님들이 모여들고 있대요.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청결을 365일 철저히 지켰다고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목만 봤을 때는 음식 좀 주방이 최악이다, 주방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실제의 기사 내용은 365일 철저하게 청결을 지켰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인터넷 매체에서는 제목이나 내용을 굉장히 안 맞게 글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인터넷 기사는 클릭수를 많이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좀 자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과 지금 내용이 불일치한 거예요.
자,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낚시 당한다고 하잖아요. 네, 기사거리가. 그런 식의 경험들 우리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맛집 주방에 가보니 충격. 하지만 청결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면서 두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기사는 주목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클릭수를 높이기 위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단어를 제목으로 하고 있고요. 네, 자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방해할 수가 있겠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사의 표제는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비평문을 하나 작성했는데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웃음이라는 글입니다. 네, 초등학생인 나는 목소리가 특이한 친구들을 막 놀린 기억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매우 재밌어해서 막 타인의 특징을 막 놀림거리를 삼아서 막 놀렸던 거죠. 그러다가 TV를 보는데 희극 프로그램 옆집 사는 두 남녀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죠. 초등학교의 시절 나와 겹쳤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자 희극인은 뚱뚱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희화화되고 있었대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옆집 여자가 뚱뚱했는데 그 여자가 계단을 밟는 순간 계단이 평평해졌대요. 혹은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겉옷이 천막인 줄 알았다라고 막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외모를 가지고 그걸 외모를 비하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러 계층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외모를 가지고 희화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프로그램 제작자는 건강한 웃음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비평문을 썼는데요. 정리해봅시다. 글쓴이가 비판하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이냐?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희극 프로그램, 이거 개그 콘서트인데 거기에서 무엇하여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다라는 거죠.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외모를 가지고 우스꽝스럽게 희화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연령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외모를 가지고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그는 개그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매체 자료를 읽을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정리해봅시다. 인쇄 매체는요, 글쓴이가 이것을 왜 썼는지 의도를 파악하고 이면의 내용까지, 그 속이야기까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이란 글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된다. 비판할 때는 내 생각은 이러하다, 하지만 전달했던 건 이러하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방송 매체 보겠습니다. 매체 속의 모습과 현실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 타당성, 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요. 상업적이거나 편견을 지닌 것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디지털 통신 매체는요, 쌍방향이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며 관심을 끌기 위해 막 조회수를 높이고 있지 않은지 과장하고 있진 않은지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매체를 읽는 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네, 이상으로 매체를 읽는 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네, 이상으로 매체를 읽는 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네, 이상으로 매체를 읽는 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